사이버 보안에 관심 있으시다면 ASLR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주소 공간 배치 난수화의 약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영리한 방어 기술이에요. 마치 공격자 몰래 우리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들을 꼭꼭 숨겨두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어떤 도둑이 우리 집의 설계도를 아주 정확하게 손에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어디에 금고가 있는지, 어느 창문이 약한지, 그냥 손바닥 보듯 훤히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게 바로 이런 위험천만한 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정말 오랫동안 우리 소프트웨어들이 딱 그렇게 작동해 왔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켤 때마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늘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메모리에 올라갔던 거죠. 이건 뭐 공격자한테 자, 여기입니다. 여기를 공격하세요 하고 친절하게 안내판까지 세워준 거나 다름없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 해킹하기 너무 쉬운 모드가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위험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메모리 구조가 예측 가능하다는 건 공격 목표가 그냥 대놓고 드러나 있다는 뜻이에요. 공격자 입장에서는 저기 저 주소에 중요한 코드가 있네 하고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뭐 버퍼 오버플로어 같은 공격으로 그 주소에 악성 코드만 살짝 심어 넣으면 끝! 정말 식은 죽 먹기였던 셈입니다. 공격 성공률이 거의 100%에 가까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뻥 뚫린 약점을 그대로 둘 순 없었겠죠. 그래서 등장한 해결책이 정말 기발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이 모든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전략, 바로 무작위성이라는 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해결책이 바로 ASLR, 주소 공간 배치 난수화입니다. 이 기술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공격자가 들고 있는 그 예측 가능한 설계도를 그냥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해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중요한 부분들의 메모리 주소를 그냥 마구잡이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매번 다른 설계도가 그려지는 셈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섞을까요? 프로그램의 핵심 구역은 다 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항수 호출 정보가 담기는 스택,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힙,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이 같이 쓰는 공유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 이런 핵심적인 장소들의 주소를 매번 다르게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섞어버리니까 공격자 입장에서는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완전 미로에 갇힌 기분일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섞어버린다니 이게 대체 얼마나 효과적인데? 하고 궁금하시죠?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혼돈의 힘을 숫자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좀 과학적인 용어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무작위적인가,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운가를 나타내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엔트로피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자가 정답을 찍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엔트로피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엔트로피가 딱 1비트만 높아져도 공격자가 찍어야 할 경우의 수가 2배로 뻥튀기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32비트 엔트로피가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공격자가 딱 한 번 찍어서 정답을 맞힐 확률이 무려 42억 9천만 분의 1입니다. 와, 이거는 뭐 로또 당첨은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죠. 사실상 그냥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쓰는 운영체제마다 ASLR의 강도, 그러니까 엔트로피 수치가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리눅스는 28에서 32비트로 굉장히 높은 편인데 윈도우 11이나 맥OS는 그보다는 좀 낮죠.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각 운영체제가 강력한 보안과 성능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사이에서 나름의 줄다리기를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와, 이 정도면 거의 철벽 방어 같은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완벽한 방패는 없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이 견고해 보이는 성벽을 단 하나의 정보 유출만으로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ASL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아까 집 설계도 비율을 다시 가져와 볼게요. 집을 통째로 들어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집 내부의 구조, 그러니까 안방 옆에 화장실 있고 그 옆에 거실 있는 그 상대적인 배치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공격은 아주 간단한 3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어떻게든 이사간 집의 주소 딱 하나만 알아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주소 하나만 알아내는 거죠. 둘째, 그 화장실 주소를 기준으로 이 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구나 하고 집의 시작점, 즉 베이스 주소를 계산해내요. 마지막으로 시작점을 알았으니 원래 가지고 있던 설계도를 대입해서 나머지 모든 방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겁니다. 순식간에 뒤죽박죽이던 지도가 다시 완벽한 청사진으로 복원되는 순간이죠. 원리는 바로 이 간단한 수학 공식이에요. 어떻게든 알아낸 유출된 주소에서 원래 알고 있던 상대적인 거리를 빼기만 하면 프로그램의 시작 주소인 베이스 주소가 툭 튀어나오는 거죠. 정말 단 하나의 정보 조각만으로 그 강력했던 ASLR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겁니다. 자, 공격이 이렇게 똑똑해지면 방어 역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이 창과 방패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에서는요, 이 우회 공격에 맞서기 위해 방어 기술이 또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차세대 ASLR은 이제 더 깊은 곳까지 손을 댑니다. 단순히 집의 주소만 옮기는 게 아니라요. 아예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내부 구조 자체를 무작위로 바꿔버리는 거죠. 여기 대표적인 2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FGASLR, 이건 아주 세분화된 방식이에요. 집안의 가구 배치를 매번 바꾸는 것처럼 프로그램 코드 안에 있는 함수들의 순서까지 뒤죽박죽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KASLR, 이건 스케일이 훨씬 큽니다. 운영체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커널 전체를 부팅할 때마다 아예 다른 메모리 공간으로 옮겨버리는 기술이죠. 집 자체를 옮기는 걸 넘어서 도시의 핵심부를 통째로 옮겨버리는 격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사이버 보안은 끊임없는 진화의 연속이라는 거죠. 공격이 더 정교해지면 방어는 더 교묘해져야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말이죠.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 보안 기술 역시 지금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무작위로 뒤섞는 방식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